약간 반지하가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은 자산주라는 주식이 있어요. 자산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주식인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크대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면 1조면 삼성물산의 가치도 1조보다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7천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개인에 대한 브랜드인 거죠. 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아파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귀가 얇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자기만의 투자가 있다 그러면 아, 쟤는 투자 철학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업종에도 들어가는데 조금 더 용이했던 것 같고, 그게 향후 씬에서도 좀 네. 좋은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다. 아, 진짜로. 난 선생님이 그냥 오로지 스펙으로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스토리를 만든 게 있었구나. 제 커피챗으로 처음에 포문을 트기에 되게 좋은 거죠. 신기하잖아요. 반지하 투자를 했다는. 아, 신기하지. 맞아, 맞아. 왜 하필 반지하일까도 궁금할 거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거가 좋다는 그러니까.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이제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랑 반지하는 진짜 뭔가 안 어울려. 근데 거기서 또 선생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그 좀 궁금한데 스토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돌아가세요. 이력서에는 그냥 한 줄 들어간 거고, 약간 반지하가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은 자산주라는 주식이 있어요. 자산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주식인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 주식에 대한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크대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면 1조면 삼성물산의 가치도 1조보다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식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물산 사업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7천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 그 주식을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 30%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주의 이제 디스카운트 개념이 좀 있는데, 현금화가 어렵다는 거네. 그러니까 반지하는 명확히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전체 가격보다 더 가치가 높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대지 지분 곱하기 어쨌든 1,000만 원보다 싸면 싼 거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그치, 맞아. 그게 이제 반지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시가가 싸다는 의미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좀 말해주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그걸 사람들이 그 가치에 파는 이유는 그 가치를 내가 환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환금을 얘는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지. 열세대가 합의를 보면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삼성물산은 사실 그걸 환금을 못 해요. 그 환금하려면 내가 삼성물산 주식의 51%를 사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괴리율은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주에 가까운 거고, 삼성물산은 안 되는데 반지하는 어쨌든 10년 20년 뒤엔 될 거라는 거를 다들 풀리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해주면 좋아해요. 비유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말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그 정도 되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공개한 수유동에 반지하가 아파트가 된다, 반지하가 신축 빌라로 바뀌었다. 저 최근에 되게 이거 좀 웃겼어요. 그 공공재개발 있잖아요. 네. 뭐 부천에 여러 개 있잖아요. 부천에 원미동에 있는 곳이 원래 공공재개발이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다 끝났는데 부천에 2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제게 또 들어갔어요. 그게 난 좀 웃기더라고.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 아직 동의는 안 받았지만 어쨌든 후보지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요새 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사실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개발하는 게 훨씬 사업성은 있잖아요. 용적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동의율이 높았던 거는 용도를 상향시켜 주겠다 때문에, 이제 용적률을 좀 올려주겠다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사업성이 나오니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땅의 지분이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있는 거니까, 반지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길게 봤을 때 뭐 종상향, 용도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가치가 훨씬 더 있구나라는 게 이제 요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지를 보고 당연히 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펼쳐놨으니까 하나씩 걸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보면은 건물 플러스 토지 마이너스 황금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엄청 높고 그렇죠. 황금성도 높고, 근데 이제 반지하는 완전히 건물 가치도 없고 황금성도 떨어지고 토지 가치만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딱 주식으로 비교했을 때 삼성물산 같은 자산주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자산주라는 개념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현금 흐름에 월세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자산주라는 것보다 가치를 조금 더 둔다면 월세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산주보다는 오래 갖고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을 한정 짓다 보니까 전세 포지션이 생각을 드는 건데 현금 흐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선생님 그리고 투자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내 업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있는 거잖아요.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현금 흐름 쪽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위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연봉이 한 5억 10억 이상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전 들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쵸. 난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26에 나를 만난 건가? 25? 25에 반지하를 투자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 봐도 선생님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 타이틀을 30대 초반에도 유지하고 30대 중반에도 유지하려면 또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하 투자는 결국 20대니까 피가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30대면 또 30대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네요. 35세쯤 되면 결국 결과물로 보여줘야 된다는, 작가님이 사실 결과물로 월세가 나오고 그렇지. 결국 수업료도 나오고 하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지. 단순히 28채 했다를 그거를 35세, 40세까지 우려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30대 또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요새 생각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단어로 짚어주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 나도 그 고민이 좀 있거든요. 다른 거를 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거든요. 건물을 하나 사야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새 내가 되게 신기해요. 근데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알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또 소중한 경험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